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심중섭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9월 달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라는 얘기는 1학년 학생 경우는 낯설 수도 있어요. 대체 뭔가 이거는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2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은 2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데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5개에서 6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은 1학년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쉽게 해결하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마 아직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한다면은 이런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학생의 경우는 3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6개에서 한 9개 정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즉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가 자연계냐 또 인문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 내에서도 뭐 공대냐 의대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인문사의 경우에도 어문계열이냐 뭐 경상계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스러운 점들을 제가 그동안에 컨설팅 했던 내용을 가지고 즉 컨설팅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기계공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은 아마 중앙대, 경희대 정도인 것 같아요. 2학년 때 6개 과목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3학년 때는 또 대체 어떤 과목을 또 선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학기 내신은 2.7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학생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1학기, 1학년 1학기에 처음 이제 성적이니까 많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2.7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이러한 중앙대나 경희대 가기 위해서는 종합전형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현재보다는 내신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이라든가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원하는 이런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 학생은 종합전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종합전형에서 이 과목 선택과 이제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런 점을 좀 찾아봐야겠죠. 실제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전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진로 역량이고요. 그 평가 요소 중에서 어떤 항목이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진로 즉 전공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종합전형에서 진로 역량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얻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전공 계열 관련 교과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이와 같이 모집 단위별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이라 하면은 이런 다섯 개 대학이죠. 다섯 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있지만은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선택해라. 권장 과목은 가능한 한 선택해라.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는 얘기이지만은 실제로 반드시 하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 모두 선택을 해야만 이러한 학과, 즉 기계공학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아까 같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와 노력과 관련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과목에는 수학의 경우에 미적분 기하가 있고 권장 과목에 확률과 통계가 있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에는 물리 1과 2, 그 다음에 화학 1과 2가 핵심 과목 또는 권장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꼭 들어라 이런 얘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6개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결국 수학과학 위주로 선택을 해야겠죠? 이걸 참고로 해서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는 2학년 때 기하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기하를 개설했다고 하면 기하를 선택하시고요. 물리학이 1이나 화학 1은 당연히 이제 포함을 해야겠죠.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과학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과학을 가능한 한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학 1까지도 우리가 한번 포함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네 가지 해결됐죠? 지구과학을 이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구과학 1까지 포함을 하면은 내신 부담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좀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제 요 지구과학 1 정도를 빼고 사회 하나 정도를 이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기 기하라든가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반드시 포함을 해라. 그 다음에 생활교양에서 이제 정보라든가 제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정보 과목 있으면 저는 정보 과목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어떤 과목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3학년 때를 또 물어보셨는데 3학년 때는 당연히 수학과 위주로 선택을 하는데 특히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은 물리학 2, 그 다음에 화학 2는 다시 포함하고 생명과학 2도 가능하다면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렇게 5개 정도 해주시고 국어는 어차피 이제 수능 선택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도 선택 과목이 있을 테니까 그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하나, 영어 하나. 그 다음에 수학과제 탐구라는 이런 그 진로 과목이 있어요. 수학에서. 이거를 만약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AI에 관심이 많은 1학년 여학생입니다.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꼭 진학하고 싶어요. 굉장히 간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정보 관련 선택 과목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내신은 3등급 초반이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과 또 비슷하고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의 경우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학교 수업이라든가 학교 활동에 적극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라든가 모의 성적을 고려해 볼 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이런 학과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 좀 유리한 경우 많습니다. 특히 여대의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3점대 후반이 이렇게 돼도 여대에 이런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고민을 살펴보면 정보 관련 과목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밖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하든지 아니면 거점학교 아니면 온라인 학교의 수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서울에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을 우리가 공유 캠퍼스라고 해서 특별히 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이나 거점학교에서는 요즘 정보 관련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하고 있으니까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학교 안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학교 밖에서 해결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은 특히 이 학생의 경우 특히 그래요. 종합전형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진로 역량을이라는 항목을 이제 평가할 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그 공동교육과정이나 거점학교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자기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성실하게 다니면은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5개 대학에서 앞에 얘기한 5개 대학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즉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는데 모두 수학이에요. 그러면 과학 과목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 중에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기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설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학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거점학교,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즉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면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에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공이나 소프트 관련 학과의 경우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수학만 지정되어 있는데 과학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의 경우에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학완이라든가 화학완, 그다음에 생명과완 이런 것들 정도 한 3개 정도 선택하면 되겠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뭐 지구과학완을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과학 과목은 한 3개 정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점학교를 말씀드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점학교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점학교가 있고요. 요거는 콜라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은 거점학교나 공동교육과정 즉 공유 캠퍼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약대를 진학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2학년 때 물리학 완도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리학원의 선택자가 2, 30명밖에 안 돼서 내신에 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의 경우는 1학기 내신 1.3으로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못 1등급이니까 굉장히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2학년 때 성적, 3학년 때 성적 이렇게 추이를 봐서 이제 결정하면 되고 특히 모의고사 성적을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두 가지 모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물리학완이 약학
과의 전공 관련 과목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학과 관련 권장 과목을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한 5개 대학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핵심 과목에는 미적분, 화학 1, 2, 생명과학 1, 2가 있죠. 권장 과목은 확률과 통계, 기하, 그 다음에 물리학 1이 있어요. 그런데 약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 화학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선택하고 물리학원은 선택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학과 관련 모집 단위에서 권장 과목에 물리학원이 있다는 얘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의 고민은 뭐냐면은 물리학원이 이 학교에서는 소인수 과목이에요. 20명 내지 한 30명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인데 선택을 하게 되면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 진로 역량에서 전공, 교과, 이수 노력, 즉 특히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물리학원이 이 학교의 경우에는 소인수 과목이기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낮게 나오면은 한 3, 4등급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을 때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거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저는 물리학원을 적극 선택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는 5개 대학에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발표했는데요. 그 외로도 서울대의 경우에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다른 대학은 어떠냐? 이런 5개 대학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개 대학에 발표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참고로 해서 선택 과목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계의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질문 사례를 가지고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즉 자연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과학 위주로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서울대나 5개 대학의 공동 발표한 핵심 과목 또는 권장 과목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선택했으면 좋겠다. 물론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세 과목은 어쨌든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경우, 과학원의 경우에는 3개에서 4개를 보통 선택하는데 가능한 한 4개를 선택하고 3개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지구과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 과학2는 2개 내지 3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3개까지 할 수 있으면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선택할 수 없는 과목,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공동교육과정, 서울의 경우 공유캠퍼스라고 했었죠. 거점 학교, 온라인 학교의 수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선택 과목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에 진로 역량의 평가 요소 중에서 추가적인 교과 이수 노력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같이 자연계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혹시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는 우리 인문계는 선택 과목의 안내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이후에 이어서 인문계 관련 과목 선택의 내용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인문계 쪽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